42년 군생활 45번 이사 이순진 전 합참의장의 항공 티켓을 선물했다. 자, 이 티켓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물했다고 합니다. 자, 어저께죠? 어제 합참의장, 떠나는 합참의장과 새로운 합참의장 이 취임식이 열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해서 치하도 하고 격려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먼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대통령께 대하여 받들어! 충성! 강한 군대를 만들라는 국방개혁은 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군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합니다. 군이 국방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대통령께서 박정자 여사님께 꽃다발과 함께 특별한 선물을 하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주시는 선물은 이순진 합참의장 네 분께서 해외여행을 가실 수 있도록 준비된 비행기 티켓이 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순진 합참의장 네 분이 지난 42년의 군생활 동안 한 번도 해외여행을 함께하지 못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따님이 거주하는 캐나다행 티켓을 특별히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영상에 보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면서 뭔가 티켓을 줬는데 그 얘기가 좀 더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군복을 벗는 이순진 전 합참의장에게 캐나다 항공권을 선물했다. 이런 이 취임식 또는 뭐 저녁식에 이 대통령이 참석한 거는 처음이라 그러는데요. 이 티켓엔 좀 사연이 있는데 이 전 의장이 40여 년간 한 번도 해외여행을 못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전 의장이 딸이 캐나다에 머물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나라를 지키느라 가정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 티켓을 선물로 부인께 드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네요. 관련 기사 여기인데 또 하나 보죠. 문 대통령, 순진 형님은 참 군인이다. 떠나는 합참의장에게 극찬을 했다. 합참의장 이 취임식 대통령 첫 참석 이렇게 제목이 돼 있는데요. 어제 이 취임식에 참석을 하면서 군 내에서 이순진 전 합참의장에게 대해서 순진 형님이라고 뭐 별명이 붙었다. 그런 것까지 소개를 하면서 치하를 했습니다. 자, 김관옥 교수님. 굉장히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이건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제 이제 이 취임식, 합참의장 이 취임식이 처음이라는 거죠. 대통령이 참석한 거는. 근데 군 관련된 그런 이 취임식 행사에 그렇죠. 대통령이 처음 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아주 세 가지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이순진 전 합참의장이죠. 참 군인이다. 그러니까 42년간 군 생활 동안에 45번의 이사를 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다는 거죠, 이게. 1년에 한 번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군인, 국가를 위해서 모든 자신의 어떤 생활을 희생했다는 것을 이제 높이 평가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딸이 사는 캐나다에 갈 수 있게 비행기표를 이제 주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이제 개인 이순진에 대한 어떤 참군인에 대한 어떤 격려, 뭐 이런 거라 그러면 사실 더 강조점은 군 개혁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군의 개혁은 군이 주체가 된다. 즉 외부의 개혁이 아니라 내부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주국방 얘기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한미동맹을 또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아침에 굉장히 군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강력하게 표현했던 그런 날이 아닌가. 그리고 저는 이런 측면이 지금의 어떤 북한의 도발이라든가 뭐 그거에 대해서 미국의 압박이라든가 이렇게 안보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는 아주 시의적절하게 대통령이 군에 대한 신뢰를 강력하게 표현했다는 건 아주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종섭 국장님, 어제 이제 이 취임식 떠나는 분에 대한 그런 극진한 뭐랄까 격려 뭐 이런 치하는 됐고요. 새로 온 합참의장 정경도 합참의장입니다. 공군 출신이거든요.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굉장히 사실은 이례적으로 임명이 됐고요. 어제 이제 취임을 하게 됐는데 혹시 그런 점을 의식했을까요? 지금까지 육군 중심의 군 문화에서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자칫 혹시라도 어떤 지위라든가 이런 게 좀 잡지 못할 가능성, 혹시 내부적으로 이런 듯 뭐 반발할 가능성 이런 걸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대통령이 직접 가서 내가 왔다. 그리고 내가 임명하고 내가 참석했으니까 앞으로 잘들 따라줬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메시지가 담긴 게 아닐까요?
뭐 큰 틀에서 그런 부분들도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국방장관도 이제 해군 출신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문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이른바 국방개혁, 그것은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육군 중심의 구조에서 좀 이 해군과 공군 중심으로 좀 이렇게 변화를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과도기에 뭔가 대통령이 좀 상당한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지휘권을 확립하는 데도 뭐 도움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런 큰 틀에서의 어떤 정무적인 고려 하나, 또 이순신 전 합참의장에 대한 이번에 저는 이 문 대통령의 언급, 예를 들어서 조국은 작은 거인 이순신 대장이 걸어온 42년 애국의 길을 기억할 것이다. 이건요. 우리가 미드에서 많이 보던 멘트예요. 그러네요. 예, 역대 드라마 대사 같은. 예, 그렇습니다. 역대 있네요. 대통령으로부터 듣기 어려웠던 이런 이야기고, 이 복무하다가 훈련 중 또는 순직한 이런 장병들에 대한 예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앞으로 나라가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모습을 최근 들어서 몇 번 이렇게 계속 이런 멘트를 하거든요, 대통령이. 이 부분은 일단 군을 떠나서, 군은 뭐 물론이겠지만 국민들이 듣기에도 문 대통령의 저런 언급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이 군 자체의 개혁이든 군인의 어떤 지휘권, 통솔권에 대한 신뢰 이런 걸 넘어서 문 대통령이 추구하는 다른 정책, 그것이 경제 정책이든 뭐 복지 정책이든 이런 부분에까지 이제 신뢰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그러한 큰 틀의 흐름까지도 연결을 좀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다목적 포석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이순신 합참의장이 전임 자리가요. 바로 이게 제2작전사령관입니다. 이번에 이게 공관병, 바로 그 이게 문제가 박찬주 됐던 그 전임자거든요. 근데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관병한테 이게 정말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잘해줬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게 우리 안중근에서 그랬잖아요.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저는 이게 이순신 합참의장이 가장 이게 적합한 인물이다. 위국 헌신에 이분의 좌우명이요. 대인 춘풍. 남들한테는 이게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대하고, 그다음에 이거 지자 자기한테는 추상. 아주 이게 가을 서리처럼 정말 이게 음하게 관인 음기. 저는 이게 이분이 아주 정말 참 군인의 표상이고요. 거꾸로 사시는 분이 많죠? 그렇죠. 그 말에. 그런데 이거 합참의장이 우리 군대 서열 1위입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예요. 저는 이게 당연히 행사에 미국처럼 참여하는 게 앞으로 이런 전통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관련 기사, 안보 관련 기사 좀 더 보겠습니다. 한반도 온 미군 수뇌부 훈련 장관 대북 경고도 예고했다. 전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일면 기사에 보면 수뇌부 3명이 동시에 한국에 왔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번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지휘소 연습 게임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른바 지휘부들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작전을 짜고 전술을 펴고 하는 지휘부 연습인데 이 관련해서 미 태평양 사령관, 전략사령관, 미사일 방어국장 등이 동시 방한은 이번 UFG 연습이 예년과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미군 수뇌부 3인방은 UFG 기간 동안에 합동 기자회견도 합니다. 그럼으로써 안보 태세를 강조할 거죠. 자, 이수호 변호사. 이 정도면 이건 확실히 북한의 어떤 경고 메시지를 강력히 준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 세 사람이 이렇게 한 나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사실은 미국의 합참의장도 왔다 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중, 일, 한을 갖다 이렇게 순방하는 과정 중에 한국에 온 거지만 이번에 이 소위 말하는 태평양 사령관, 전략사령관, 미사일 방어국장 이 세 사람은 한국을 오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대북 메시지가 강력하게 실려 있는 거라고 만약에 한반도 내지는 괌에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럴 때는 이 3명이 다 투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분이 수뇌부들이고 모든 작전에 이제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한국에 왔고 보통 또 군인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는 그야말로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내보내겠다라고 하는 군 수뇌부가 기자회견 때 말을 실수하게 되면 이게 기밀을 사실 얘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 위험한데. 대해서 정치인들과는 달리 일반적으로는 군인들은 언론 기자회견을 잘 안 하는데 이번만큼은 이제 하겠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사실은 이 연합훈련 자체에 미군이 지금 투입되는 인원이 많이 줄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한미 연합훈련이 어떻게 보면 좀 중요도도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우려도 불식하는 목적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를 향해서도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중시하고 있고 북한은
주시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라는 것이 작게 5015에 근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북한이 핵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걸로 공격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반격할 것이냐 그것을 이제 훈련하는 것인데 여기에 주체의 가장 중요한 세 사람이 왔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이 우리가 훈련하는 과정 속에 도발한다 그럴 때는 여기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을지 훈련할 때 북한이 뭘 했냐면 SLBM을 이제 쐈거든요. 이런 식의 도발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강력한 억지 메시지가 이 세 명이 온 것과 연관이 돼 있다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것이죠. 3명의 비중 있는 미군 수뇌부가 왔는데 아무튼 한반도의 위기 빨리 좀 가셨으면 합니다. 자.